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마감을 지은 두 곳, 동탄 롯데캐슬과 레미안 원펜타스. 그냥 국민 로또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지없이 몰아치는 청약 쇄도 현상으로 청약홈이 다 마비될 정도였으니 이거 기현상은 기현상인 게 지금 가격대가 거의 분양시장에선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죠. 가격이 고점을 뚫어버리고 막혀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입지가 애매한 곳들은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고, 경기권 미분양만 해도 7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결국 300만 명이 몰리는 기염을 토해내는 가운데, 그 외에 경기권 아파트들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기권 미분양 기준은 9,956가구로 심각한 건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를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대구가 9,700가구 정도라서 또이또이한 지표로 보이기는 해도 상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그래도 서울 접근성을 가진 이 경기권에서 이 정도의 미분양 추이가 나온다는 것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지난달 14,000가구 정도로 거의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데, 결국 7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제 마감을 지은 동탄역 롯데캐슬은 정확하게 299만 8,668명이 몰렸습니다. 기존 이 무순위 줍줍의 기록을 완전히 새롭게 깨뜨린 월드 레코드에 가까운 기록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당초 하루 만에 무순위 줍줍 접수가 끝나는 게 관행인데, 워낙에 사람들이 폭주하는 바람에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틀간 진행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일도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 전국구 가두리가 되다 보니까 세대원 전부가 이 총 출동하는 해프닝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7년 전 분양가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곳을 놓칠 리가 없죠. 그만큼 지금 나오는 분양가는 거의 말이 안 될 정도로 합리적인 선상을 넘어가는 바람에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광탈에 가까운 분노가 무순위 줍줍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초 무순위 줍줍의 기록은 흑석 리버파크자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접수가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만 명이 몰리는 엄청난 열기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이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전국구로 확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분양가는 아마 이후에 집값이 급작스러운 반전의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후폭풍이 상당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점의 분양가는 대기 수요자들, 특히 진입을 억지로 하려는 이 사람들의 자금 동원에 이 끈이 뚝 떨어져 버리는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느끼게 할 거고, 일단 눈앞에서 집값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 정말 눈앞이 아득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은 10만 년이 걸릴지도 모를 만큼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스르르 자산 가치가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녹기 시작하면 거의 개인으로선 대출 이자 앞으로 갚을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초기 진입 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들어갔던 입구가 그 자체로 완전히 폐쇄되는, 막힌 통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건데, 출구까지도 봉쇄가 된다는 아득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중간한 고분양가 가격표를 이마에 붙이고 나오는 경기권 아파트들은 나오는 족족 죽어나가는 미분양의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 1순위 마감을 지은 레미안 원펜타스, 여기도 그냥 거의 경쟁률이 하늘을 날았죠. 평균 경쟁률이 527대 1을 찍었고 10만에 가까운 9만 명 이상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분양가 면면을 보면 그냥 거의 컬러풀한 것을 넘어서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정도, 그 정도로 가격 면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 충분한 선인데,
이것도 뭐 3년 전 토지 감평가로 나와서 그래도 저렴한 거래. 5구제곱이 17억, 84제곱이 22억 선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보자 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당첨만 되면 최대 시세 차익이 30억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풍문에 사람들이 쏠린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경쟁률은 그래도 이 테두리 안에서도 가장 저렴한 곳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구 B제곱, 가장 뭐 비소노 타입이라 할 수 있는데 1604대 1을 찍었어요. 3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일단 17억 선이라는 사선을 딱 넘나들 수 있는 평면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세차게 몰아친 것으로 보이고 84A, 뭐 거의 국평의 룰이라 볼 수 있는 곳, 확실히 인기 평면임을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700대 1에 가까운 기록을 냈습니다. 이렇게 레미안 원펜타스는 동탄역 롯데캐슬과는 달리 가격 면에서 전혀 체감적인 저렴함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고가 분양의 전형인데 그것도 후분양 단지 아닙니까? 자연 잔금 마련이 촉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이 3만에 가까웠고 일반은 10만에 가까운 도합 13만의 사람들이 광클릭을 한 건데 문제는 자금이죠. 계약금 20% 선납해야 하고 이후 잔금은 후분양 단지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10월 20일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 계약금은 끌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잔금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전세를 줘도 뭐 보증금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금이 되는 사람이라면 전혀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청약 광풍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이 불러온 정말 기묘한 현상들인데 불과 1, 2년 사이에 불러온 가격 2배 이상의 급상승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을 한 거죠.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절박감을 심어준 거고 가장 주거 불안을 급격하게 느끼는 세대가 오히려 30대들. 일단 금융자산에서 증시의 차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실패의 경험이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코스피가 떡락을 하고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 여기에 올인했던 자금들이 더 이상 기대감을 딱 접어버리고 털고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급변한 집값 시장으로 꽂히기 시작. 그동안의 손실을 여기서 한번 만회해보자 라는 투전적 증시시장에 치고 빠지는 스탠스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고 가뜩이나 집값이 특히 분양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니 고점에서 물리기 싫다라는 것. 앞으로 분양가가 내려올 일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그냥 부동산 청약 시장이 거의 뭐 증시에서 먹고 빠지는 차익 실현의 대성토회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하반기를 지나면서 강남 쪽 분양이 거의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곳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인데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10억 정도 싸다라는 생각, 자체 시세가 뭐 2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선 자체보단 주변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도곡 레벤투스,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혹은 DH방배 등등등 대여급들이 나오면 거의 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결국에는 서서히 사그러져 들어가는 매매 시장의 분위기에 밀려서 다시 쑥으로들 가능성이 많은 것은 강남 로또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의 전망만큼이나 연말로 가면서 경기 상황이 극도로 꺾일 가능성 높아서 집값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백업 요소가 많이 희석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전체 경기 조짐의 저공비행 현상이 GDP 성장률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분위기 쎄해지는 느낌적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 이게 좀처럼 올라서지 못할 겁니다.
마이너스 지하실문 개방을 본격 이 자물쇠 따고 들어갔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실문을 개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수가 거의 뭐 박살이 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0만 명 자영업자 폐업의 현실은 이 팩트를 근간으로 한 TMF 사태를 촉발을 시켰고, 이커머스발 한국 내수 시장에 휘청거리는 사태는 아마도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터지는 연쇄 구조로 이어질 듯 보인다는 얘기죠. 게다가 정부에서도 부채 문제, 그냥 뭐 수수방관했다가는 부동산 집값 거의 뭐 컨트롤하기 어렵게 되고, 빚 문제가 부실 문제를 촉발하고 결국엔 내수 경기는 악화일로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부동산 쪽 대출 쪼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역대급 공급을 빠른 시간 안에 쏟아낼 만한, 가용할 만한 곳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당장 효과를 나타낼 만한 정책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도 갑작스럽게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의 2배 아니면 3배 정도의 강도로 집값 자체가 다시 꼬꾸라지는 기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내일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다시 결정이 될 텐데,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굳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 없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면서 지금 PMI, 제조업 지수가 그리 만만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파월이 늘 강조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경기 지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란 얘기죠. 금리 부분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 FOMC도 동결 수순으로 갈 것이 뻔하고요. 9월 인하설을 100%로 밀고 있는 분위기는 8월 경기 지표에 따라서 완전히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결정적인 포인트로 보이는데, 한국은 마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떠들고 있잖아. 무슨 뭐 기준금리 인하가 예약제야? 그냥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했는데 금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너무 미국을 로맨틱하게 보는 것도 금리 부분에서의 살얼음판을 간과할 수 있는 또 다른 오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의 고점에서 오락가락하는 가격 태그들은 안 건드리는 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최대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청약 광풍이라 불리는 뭐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만큼 가격 병목 현상이 심화되어서 우회로에 몰린 수요들이 집중적인 접근으로 보이는 현상. 반대로 강남 로또라고 불리는 분양가는 감당이 불감당인데도 넣고 보자는 식의 접근도 젊은 층 중심의 끌어모은 자금력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려 하는 건데, 경기 지반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지반이 약한 그런 상황에선 정말 위험한 접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가장 극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